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1일 일요일입니다. 8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8월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 관심 종목까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으니까요. 7월에 대한 수출입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오늘 발표한다는 쪽과 내일 발표한다는 쪽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고 수출에 대해서 좀 뭐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제가 또다시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항상 이제 월 초에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고용지표가 호조가 돼도 문제예요, 지금은. 고용지표가 호조면은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고, 또 고용지표가 악화가 되면은 경기가 꺾였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주간 지수 밴드는요, 지금 보니까 3200선 정도를 좀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종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한 주일 동안 증시 전망을 3200부터 3300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하락한 요인 자체가 아마존의 실적 부진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 그 부분은 다 주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사의 뭐 이런 전망치라던가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기 위해서는 3200선이 저점이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좀 상승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3200을 저점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대응의 측면에서도 3200을 저점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200이 저점이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좀 현금을 아끼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요. 3200이 저점일 경우에는 뭐 또 단기적으로는 3250에서 3300 정도까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미국에서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가 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시장에는 좋지 못한 그런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하여서는 지금 뭐 별다른 얘기들이 없는 거 보니까 일단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니겠죠. 일단은 뭐 지금 뭐 한 10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혹시 충격이 생겼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만약에 좀 예상보다 더 떨어진다 그럴 때는 사실 좀 싸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모르는 악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 연일 뭐 이어지고 있죠. 8월 2일 월요일 날 한국금융지주라던가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했다가 카카오뱅크 청약 이후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11만원대까지 올랐다가 9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가 11만원대에서 분명 이제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받쳐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실적이 받쳐준다. 이러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적마저 좋지 못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모멘텀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국금융주주의 실적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정밀화학은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롯데정밀화학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나와줘야지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코오롱 인더도 마찬가지죠. 코오롱 인더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실적 발표 과연 주가의 흐름과 함께
우상향하는 실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8월 4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아이테크노놀로지,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있고요. SKC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 양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양호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8월 6일 금요일에 롯데케미칼의 실적도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화학업종,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실적 대비했을 때 엄청 저평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적 대비 저평가인지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롯데케미칼의 실적 발표도 좀 상당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정말 잘 나온다면은 떨어질 때마다 기회겠지만 그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또 타당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롯데케미칼의 실적,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3200선의 지지 여부 한 주일 동안에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제가 이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LS를 말씀드릴게요. LS.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움직임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이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화요일날 3%대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수목금 양호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화요일날 거래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수목금은 좀 거래를 좀 줄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사실 월요일날 베팅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68,000원 정도 최근의 저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관련된 수요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쪽으로 살펴보더라도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하지 않고 인프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1월 달에 8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지부진한데요. 다시 한번 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위로 가려는 힘이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는 8만 원 그리고 8만 원만 뚫는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8만 원을 뚫을 힘이 생긴다면은 더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S오일 한번 보고 싶어요. S오일.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또 시장의 지표로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이미 나왔어요. 2분기 영업이익 5,710억 원 발표를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국제유가가 좋았었고 정제 마진이라던가 스프레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사실 3분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립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엇갈리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지표로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주가가 11만원대까지 움직였다가 9만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번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정도 만들고 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121선을 하회한다. 그러면은 정말 경기가 꺾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표로서도 121선을 깨는지 좀 체크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한 98,0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93,000원 정도, 한 5% 정도, 손실률 5% 정도 감내하면서 좀 지표로서 살펴보면서 목표 주가는 또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11만원대까지
그러면 수익률은 한 10% 이상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